이윤 쫓아서 싼 거 납품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판단해서. 안녕하세요, 시익남의 킹입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물품 잘못 입찰보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득이 나도 다행인데 손해까지 나면 엄청나게 큰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입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 군부대 군인들이 쓰는 방탄고글을 낙찰된 여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금액은 대략 5억 정도고 이제 문방구를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낙찰이 되셔서 뉴스에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무슨 군부대 비리가 아니냐, 뭐 물건은 어떠냐 이런 좀 이슈가 난 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납품을 이제 다른 걸로 하려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납품은 해드렸어요. 그래서 적게 뭐 좀 가져가시고 납품은 끝났지만 만약에 앞에 문제 좀 저가형 물건이 나갔다 그랬으면 이분은 이제 큰일 났던 거죠. 왜 그랬나요? 사람 생명과 관련된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을 막아줘야 되는 방탄안경이 뚫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탄이 이제 사람 생명과 달려서 정확히 테스트도 거쳐야 되고 시험 성적서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지만 어떤 제품을 납품하든 뭐 마진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뭐 좀 전문적인 제품은 제발 전문가하고 상담을 먼저 하시고 납품을 하시길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부장님 저렇게 그 선글라스 같은 거 규격에 맞지 않는 거 엄한 거 갖다 납품했다가 물건 다 샀는데 주무관이 이거 아닌데요? 하고 반려시키면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건이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격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샀더라도 손해봐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 확인하지 않고 사는 거는 되게 위험하네요. 저희 같은 회사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 사전에 납품할 물건에 대해서 미리 검사가 나고 물건이 맞는 건지 납품해도 되는 건지 다 확인 후에 이상 없을 때 구매하고 납품을 하는 거지, 구매해놓고 이상 없죠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사실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네. 손해날 수 있을 만한 게 소방 물품이 되게 어렵고 네네. 잘못했다가 손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소방용품 중에는 싼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고가 장비들, 물자들이 많고, 또 외국이 이런 소방용품에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 나온 건들 중에 외산 들어가 있는 건들은 굉장히 신중히 따져보고 입찰 들어가요. 또 외산을 수입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납기 맞추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입 규격이 맞는지, 그다음에 납기를 맞출 수 있는지, 제출 서류가 가능한지를 다 따져보고 이상 없을 때 그걸 진행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입찰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물품입니다. 만약에 대표님 저 소방 물품이 외산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낙찰을 1억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그 당시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납기가 한 6개월 걸려서 구입할 당시 환율이 지금같이 1,360원 이렇게 올라가서 한 20% 정도 원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 구매되면 손해는 봐야 됩니다. 대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희 같은 업체가 그 자금을 먼저 환율을 오르지 않게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나서 그 물건이 뭐 6개월 후에 오든 9개월 뭐 몇 개월 후에 오든 상관없이 그 금액이 오르지 않게, 뭐 떨어지면은 그쪽 업체가 좀 이윤을 보겠지만 어쨌든 오르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어쨌든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낙찰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저가 중국산 물품에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죠? 수요처도 결국에는 사람이 발주를 하고 공고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 아니면 낮은 가격에 낮은 제품을 찾기도 한다. 그냥 이윤만 생각한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산이겠죠. 태국산, 뭐 외산을 많이 해서 무조건 규격이 대충 비슷하면은 밀어열려고 할 텐데, 그렇다 보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물건 다 사놓고 또 납품 못하고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공고를 내는 목적 아니면 이유, 뭐 어떤 거를 진짜 써야 되는지 그거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무조건 좋은 것만 갖다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중국산을 갖다 줘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중국산 네. 납품에도 네. 품질에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런데 아까 부장님께서 사전에 저희 인터뷰할 때 네네. 중국산 납품했다가 뭐 고장 나거나 불량 생기거나 뭐 나물나라 배째라 네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산을 업체들이 선호한 이유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실제 중국산을 들여와서 납품하려고 했는데 아까 성적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발급이 안 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구매해서 갖고 와서 납품 못하고 다시 사서 납품한 경우도 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물건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동 제품이어도 수요처한테 한번 의향을 확인해서 하는 것도 납품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따져보고 잘 확인해서 납품한 게 맞는 거지 이윤 쫓아서 싼 거 납품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고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으니까 꼭 물품을 입찰 볼 때는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품질 잘 관리하고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널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